또 전무님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생활은 이제 캐 묻기 시작을 했대요. 남자친구가 생겼냐라고 묻더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나오는 코멘트가 뭐냐면 남자는 잡아야 알아. 그러면서 밑도 끝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잘난 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꿈꾸는 팟캐스트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4화. 벌써 4화예요 저희. 예, 그러면은 먼저 간단하게 저희 멤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부터 먼저. 안녕하세요. 부장은 외로워의 김 부장입니다. 갈수록 느끼해지고 계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머슬매니아 신 차장입니다. 윗사람들 비위 맞추고 아랫사람 눈치 보는 이 과장입니다. 대리끼리 대동단결 수더리 은대리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막내 박사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장기 출장을 해외로 가시는 바람에 당분간은 저희랑 함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원님이 비우시는 자리를 저희 4명이 노익장을 과시해서 네, 한번 열심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4화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예고편을 말씀드렸을 때 센 언니 직장에서 센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살짝 바꿨어요. 지금 인터넷 열어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토픽 두 개가 평창올림픽하고 이제 미투 운동인데 사실 이제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자들이 또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바꿨고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뭐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얘기하실 게. 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도 한번 미투 한번 해보죠. 각자 이제 직장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거 한번 예, 공유를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 팟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부장님부터 좀 예, 경험 공유해 주세요.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만큼 이게 또 되게 절박한 주제로 저희한테 다가왔었고 해서 저희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보기로 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직장이 이제 한국 대기업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간 팀에 이사님이 아니라 이사 새끼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장, 과장, 대리 남자 한 명씩 있었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사원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가 많진 않은데 고졸 여사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네. 이제 그런 이제 팀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신입사원 이제 환영회처럼 네. 해서 회식을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갔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구운 다음에 2차 장소를 갔는데 이것은 카페인 듯 뭐 술집인 듯 뭐 이렇게 약간 마담 언니가 있는 가라오케? 가라오케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있다는 노래방.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커피점처럼 생겼는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부장님 그러니까 시대에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롱롱타임어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담 언니 비슷하신 분이 이렇게 막 자리 정리하니까 이제 막 맥주 같은 거 갖다 주고 근데 갑자기 또 이상한 이렇게 니리리 음악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싫어. 뭔가 그래서 싫어. 이게 보니까 과장, 차장, 대리 새끼들이 그 이사가 이제 신입 어여쁜 신입 여사원이 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신고식 통과 의례처럼 그 브루스 치라고 아예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부르스요? 브루스요. 그러니까 부장
남자 이사 이사 새끼하고 새끼하고 그 꽃 같은 신입하고 이제 브루스를 그렇죠. 치시라고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분들을 겪어보면서 그분들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중에 겪어본 바로. 근데 그런 거에 당연히 침묵하고 그냥 그거에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게 있겠지만 제일 큰 권력자가 이제 원할 때 그 아랫사람들이 같은 남자들이 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깔아주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저는 그런 브루스 전혀 칠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랑 같은 팀에 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고졸 여사원이 참 되게 좋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걔가 언니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하겠다면서 자기가 그냥 춤을 춰주는데 제가 정말 그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마음 걔는 아프다. 또 무슨 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고졸 여사원은 얼마나 많이 그걸 겪었단 그러니까. 얘기예요. 부장님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그때 되게 충격이었고 뭐 이런 삐새끼가 있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 고졸 여사원이 그런 일 말고도 제가 대졸 여사원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저의 편의를 많이 봐줬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게 남자 대졸 사원이랑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하는 일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좀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진짜 눈물 네, 부장님 진짜 눈물이 진짜 눈물이 차오르셨어요. 진짜 눈 빨개지셔가지고. 어머 어떡해. 예, 그러면 이 과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제 이 과장님의 경험 한번 들어볼게요. 브루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도 이제 회식인가 뭔가를 했는데 1차는 밥을 먹고 2차는 노래방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들게 취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라는 거에 그냥 회사에서 이쁜이 하면 좀 이게 잘못된 건지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 부서, 본부 안에 부서가 2개였는데 저희 부서에 여자 하나 그리고 옆 부서에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가서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나가서? 이게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거부감이 없었고 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은 다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준 게 없으니까 TV에서도 보면 막 회식하면 브루스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 옳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보다 그러니까 언니도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도 하는데 어린 내가 또 안 한다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상 또 이쁜이 하면은 태어나는 건 이런 거 회식은 이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이제 지금 보니까 성차별 아니고 성희롱 아무튼 나쁜 적폐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근데 그게 문화가 됐다는 그게 문화였다는 거잖아요. 그냥 술을 마시고 브루스를 추러 그러니까 2차를 가서 노래방을 가면은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냥 남자 그 시니어들이 여자 직원하고 춤을 춘다 이런 게 참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불편하다라던가 그걸 부끄럽다 아예 이런 거 이제 판단을 자체가 못 못하는 느끼는 거고 그냥 TV에서 봤을 때도 늘 이런 식의 화면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나왔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옛날이라 하면 저희 10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생각 없이 저는 받아들였던 사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외국계 다니고 좋은 회사에 다녀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과장님의 경험을 듣고 있노라니 이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느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성희롱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 박 PD님 모셔서 박 PD님이 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깜짝 출연 박희입니다. 드디어. 네, 나도 출연한다. 네. 첫 출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트위터에서 제가 트위터가 설문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서베이는 아닌데 제가 트위터에서 혹시나 해서 한번 돌려봤어요. 이런 얘기들이 한참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트위터에서 여성분만 답해주세요. 살면서 성추행, 폭력, 희롱 당한 경험이 여러 차례 겪었다. 적어도 한 번 있다. 당할 뻔한 적은 있다.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4개의 문항을 작성을 해서 트윗을 돌렸어요. 무려 뷰가 한 10만 정도 되고 19,000명의 여성분들이 답해 주셨는데 엄청 많이. 예. 근데 이게 저는 그 19,000명이 답해준 게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면 여기 트위터 사실 전체 인구 중에 거의 한 20% 정도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 전체 사용자 중에 여성 사용자 비율하고 이 설문에서 답한 사람의 비율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식력은 없지만 이게 제가 계속 추이를 지켜봤는데 이 답변에 대답한 비율들이 뭐 300명, 500명, 6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날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론 아주 공신력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정직하게 여성분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여성분만 답해주세요. 살면서 성추행, 폭력, 희롱 당한 경험이 적어도 한 번 있다. 34%. 여러 차례 겪었다. 가장 많습니다. 49%. 반이네. 절반이네. 당할 뻔한 적은 있다. 8%. 그러니까 뭐 어떤 길에서 누가 쫓아온다든가 위협을 거의 당할 뻔한다고 생각을 했죠. 단 한 번도 없다. 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 91%의 여성분들은 거의 위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해요. 저는 9%나 오히려 한 번도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신 분이 9%나 된다는 게 더 놀랍기는 해요. 지금은 정말 없는 건가?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건가? 근데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사실 조금 지난 설문조사긴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시만 해도 그 남자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정말 여성분들이 다 답한 거 맞아? 그러면서 남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의 거의 그러니까 어떤 한 91%의 여성들이 거의 성추행의 위협을 안 겪어본 사람이 없다는 게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했었어요. 사실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잠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또 네. 얘기 한번 또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박 PD님의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굉장히 쇼킹한 설문조사의 결과였고요. 저 갑자기 아니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술을 마시다가 저희 회사 남자 직원하고 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자들이 뭐 성희롱 당한다고 하는데 물론 살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취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성희롱을 언제나 당할 수 있다고 의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런 걸 의식을 안 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의 그거는 너무 달라요. 체감하는 게 체감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남자분들이 지금은 여자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에서 내가 택시 문을 열 때 그리고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밤늦게 집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기간, 그 시간 동안에 그런 거, 그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9%의 여성분들이 정말 한 번도 살면서 안 당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한두 번은 아니면 그냥 겪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의식을 못 하셨던 게 아닐까.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이미 딱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그냥 뭔가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는데 그럼 나도 그냥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살짝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까 그 택시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친구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그거를 인지했던 게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걔가 아침에 이제 가끔 택시를 타고 이제 급하면 늦으면 막 출근이 아니라 등교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택시를 탔다가 이제 내리려고 이제 돈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뒤로 확 돌아보면서 친구 다리를 팍 만지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걔가 원래 자기 할 말을 못하는 애가 아닌데 너무 놀래서 진짜 완전 얼음이 된 상태로 그치, 당황하지. 하다가 일단은 어떻게 돈을 내고 잘 내리긴 했대요. 근데 걔가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빠 차도 못 타겠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막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차서 막 그런 생각이 맞아. 들었던 거의 최초의 기억.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어린 중학생을 그런 택시 아저씨가 너무 손쉽게 그렇게 위협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그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간다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다른 남자들이 되게 쉽게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지금 말해? 이런 식의 막 미투 댓글을 달아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거는 니들이 안 당해봐서 몰라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어요. 저는. 맞아. 막말로 진짜 그분들도 남자분들도 그냥 여자 뭐 상사가 지나가면서 엉덩이 썩 만지면서 지나가면은 바로 제가 지금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말씀 못 하실 거잖아요. 당황해서 순간 이렇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분이신데 그분도 한 40 정도 되시는 직급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대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인사도 잘하시고 언제나 웃고 다니시고 사람들 다 챙겨주시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몰랐죠. 그런 면이 있는지. 근데 술만 마시면 정말 멍멍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말 네. 멍멍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억 못하고 술 취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기억해요. 그럼요. 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젠 어떤 또 그 술 모임이 생겼는데 이제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자도 여러 명 있었고 여자도 여러 명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는 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인이 상습범이면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만 마셔라. 그러면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본인이 즐기고 있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 상황을.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날도 취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정말 여자들 옆자리를 돌아가면서 앉으면서 그 여자들을 더듬고 그다음에 막 여자들 귀에다가 가까이 대서 말을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일단 여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이러니까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그냥 되게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남자들도 토절한다 이러면서도 직급이 높잖아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막 덤벼서 끌어내거나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임금인가 봐요.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궁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시는지 성은을 베푸듯이 막 이렇게 가시는데 정말 저는 이제 막 점점 얼굴이 굳어지면서 속으로 너 이리 오기만 해봐. 와서 한번 내 몸에 손대기 하면 너 나한테 죽었어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 옆에도 앉았어요. 왔는데 얼굴이 제가 너무 막 썩어 있잖아요. 눈빛을 막 봤어요. 눈빛을 정말 죽여버린다 너 이렇게 하니까. 메이저 쏘셨어. 진짜 죽을 수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계속 막 술 취해서 막 얘기하는데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막 어깨에 손 올리고 이랬던 사람이 저한테는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곧 있다가 넘어갔어요 다른 자리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새끼 술 취했다더니 사람 가리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안 취한 거지 안 그러면은. 취하셨죠.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싫은 티를 못 내는 그런 마음이 약한 여자분한테는 아니면 놀라서 충격을 받은 여자분한테는 더 하고 근데 정말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너 나 손대기 하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이런 여자한테는 피하는 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났는데 또 동시에 더 화가 났던 게 그 자리에 있던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말리는 척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못 본 채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방조하네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일 바랬던 게 그 사람들이 나서서 뭐 형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주면은 제일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고 뭐 못하셨는지 그랬고 결국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방안은 그 피해를 겪고 있던 여자분들을 화장실로 대피시키는 거. 또 나랑 화장실 좀 가자. 이런 식으로 대피시키고 이런 거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방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괴물을 생산해내는 거죠. 괴물 생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고 또 그분도 다시 술께서 나타나가지고는 아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나이스한 척.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싫어. 너무 화나. 예,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4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는 굉장히 발랄하고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각자의 성희롱 경험담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거의 안 웃는 거. 네. 웃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이제 방금 전까지는 저희가 직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저희가 또 받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종합 폭탄 선물 세트 막 이런 느낌인데 이 과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사연이 정리를 하면은 15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5년이요? 네, 15년. 굉장히 거의 가깝네요. 3년이네요. 3년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A4 용지로 정리를 해서 줬어요. 한 3-4장 정도 될 거예요. 많다. 네. 그러니까 15년도에 이제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뭐 많은 임원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상무님, 전무님, 뭐 그렇게 이사님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김전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입사를 2015년도 1월에 했는데 대부분 첫날 입사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 맡은 일이 없기 때문에 대충 하고 이제 파악만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회식을 하러 간다던가. 근데 이 친구는 첫날 입사를 해서 야근을 했어요. 전무님이랑 이제 단 둘이. 보통 회사의 임원들은 각자의 방을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야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오늘 첫날이고 야근했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전무님이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왜요? 왜죠? 진짜 우리 왜죠? 야근했으니 수고 많았다 하면서 이리 와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내가 격려해 주는 거야. 수고 많았다 이렇게 토닥토닥. 그 조민기 씨가 뭐 연기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가슴을 쳤다면서요. 자기는 그런 그런데 이제 첫날이잖아. 입사 첫날이면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모르고 이 사람은 선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판도 없고 하니까는. 그쵸. 그런데 뭐 좋은 뜻으로 이러겠지. 대부분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은 착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단둘이밖에 없잖아 또. 그쵸. 근데 첫날에 이제 모르니까는 그래서 엉겁결에. 엉겁결에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이거 했는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쵸. 이제 맞아, 만약에 내가 아까 문 대리님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만졌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때 됐을 때는 머릿속에 하얘지지만 이제 집에 오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이제 내 생각이 들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제 다음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항의를 하자라고 이제 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제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전무님 방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전무님한테 결제를 하는데 하면은 또 이제 전혀 일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뽑았냐면 내 애인 하려고 뽑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미친놈이네요. 또 이렇게 대놓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리고 진짜요? 단둘이 있는 거잖아. 방. 그쵸. 밀폐됐다라는 게 이제 이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사각지대인 그치. 거죠. 헐. 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라고 준 방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회사를 다녀보니까 외사는 또
임원 방이 투명해. 다 무슨 일이 했는지 맞아, 보일 맞아. 수 있어요. 맞아. 우리가 다 있어요. 국내사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생활 보장 아주 철저하게 이게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경험한 회사는 그랬어요. 외사는 그나마 맞아요. 투명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다 유리병인데 맞다. 근데 국내사는 다 아주 그냥 뭐 자도 모르고 게임을 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몰라요. 저희 회사도 유리긴 해요. 그래요? 요새는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회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했는데 뭐 이 과장이 내 딸이었으면 다 볼이 사라지게 뽀뽀를 해줄 만큼 너무 뭐? 예쁘다. 볼이 사라지게 없어질 동 닳도록 뽀뽀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왜 듣자마자 소름이 쫙. 아우 토하겠어 진짜. 나는 내 아빠가 그래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네. 어우.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결제가 잘 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결제를 막 잘 해주고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갔다 오면은 그 담당 전무님이 기분이 업돼지니까 가서 너가 좀 가서 풀어줘 이런 식으로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방에 보내는 좋지 희생양이 않다. 좋지 않다. 그게 그 진짜. 정도로 심한지 모르고. 네,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였어요. 아니 알면서도 그런 거지. 이번에 그 이윤택 사건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여자가 자기 여자 후배들 맨날 뭐 안마라고 들여다보는. 맞아. 너 하나만 뻔히 뭐 하는 너 하나만 거잖아. 희생하면. 너 하나만 희생하면 그런 식인 너만 거죠. 깨끗한 척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무님이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면 안 돼.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이제 야한 농담으로 했는데 본인이 어릴 적 단짝인 친구가 잠든 사이에 성기에 실을 묶어두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그 실을 묶었는데 아침에 그 실이 팽팽해져서 결국 실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그걸 왜 왜- 해줘? 그걸 왜 얘기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끝도 끝도 농담이에요? 없이 맥락도 없이 내가 이런 뭐 야한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15년도에는 이제 그런 조그만 이슈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해서 그게 이제 2년이 지나서 17년도부터 이 일을 겪고 나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둘이 있고 그 전무님 방에 들어가서만 이루어지고 카톡이라던가 문자로는 또 안 하고 영리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초범이 아닌 거 난 확신해.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맞아요. 기록을 해야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제 기억이 희발되거나 되니까 녹음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이폰 다 녹음되고 아이폰은 돼요. 통화할 때 녹음이 안 되는 어, 거지. 맞아. 그냥 근데 할수 이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켜서 그건 아니죠. 결제를 그러네. 받으러 들어가는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갖고 들고 주머니를 가니까. 아,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하면서 너무 기계가 좋은 게 많대.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거 이런 거 많은데요. 요새 진짜 많아. 시간이 흘려가지고 전무가 한 코멘트 중에 나 집에 가기 싫다. 또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이 과장 잡아뜨렸다. 세상. 넘어뜨렸다.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그렇게 하면서 왜 이 과장의 마음은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전무님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생활을 이제 캐 묻기 시작을 했대요. 남자친구가 생겼냐라고 묻더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나오는 코멘트가 뭐냐면 남자는 잡아야 알아. 갑자기 그런 말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왜 남자랑 잡아야지 남자를 안다고?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신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 말로는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사연에 써있기로는 나는 호락호락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다가 이제 정신한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겠어 이런 말을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더 미쳤나 봐요. 아니 진짜야 내가 아빠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녀는 잡아야 아는 거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전무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는 이게 잘못한 건지 인지한지 모르고 이렇게 또 이제 피드백이 아니고 개소리를 한 거죠. 여기서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전혀 있으세요? 없어요. 어떤 아빠가 나가는 얘기를 무슨 아니 설령 딸한테 한다 그래도 그 남의 집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전무님이 또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야근을 하는데
야근을 하니까 밤 늦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무님이 차를 태워서 같이 이제 퇴근하는 길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절대 하기 싫다고 이제 같이 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절을 하다가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내릴 때 집 앞 상가에서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잘 가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쓸어 진짜 온갖 할 수 있는 추잡스럽고 더러운 짓은 다 했네요. 네, 다 했어요. 진짜. 종합폭탄. 저는 이 제보하신 분이 대단하신 거. 왜냐면 3년 동안이나 저걸 당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받으셨을 것 장난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힘드셨겠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죠. 그래서 응. 이 친구가 우울증 상담을 하게 돼요. 어떡해. 그럴 수 이런 있어요, 일을 충분히 하면서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의 남자들만 봐도 소리라치고 싫지. 놀라고 막 이제 트라우마 생기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무가 이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외인 삼으려고 뽑았다고 하니까 이제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회사를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조직 이제 같은 본부에 있는 딴 사람이 왜 회사에 안 오냐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전무가 나 애인 삼으려고 뽑았다는데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건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본부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피드백이 온 게 코멘트를 한 게 네가 그렇게 예민한 줄 몰랐다. 이제 그 남자가 전형적인 프레임이네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프레임이네. 그러니까 네가 예민해서 이런 걸 못 받아들이 농담으로 못 받아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너무 애살스럽게 잘해서 내가 공사 구분을 못했다.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또 정말 피해자 미친놈이네 탓. 저거. 아, 진짜. 피해자 자기들이 또 피해자 어.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무단 결근을 해서 이제 나 애인인데 못하러 그렇게 일을 하냐고 하면서 나 우울증까지 받고 있다고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같은 본부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조금 좀 웃긴 게 아까 그 전무님이 있고 다른 상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상사는 여자 상사인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근데 이게 권력 관계 약간 그 여자 상사를 끌어주는 끈어풀이 전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여자 상사가 되게 웃긴 거는 이 사연을 준 친구한테 아 내가 너의 직속 상사고 이러니까 힘든 일 있을 때 나한테 말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서워 뭔가. 응. 뭔가 무서워.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 이 부서 내에서 공론화를 하니까 아 우리 회사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 하면은 피해자가 이제 뭔가 구제는 아니지만 그 가해자를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네가 다 식으로 뒤집어 쓸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너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형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회사의 분위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직을 하겠다고는 이제 주위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래도 이직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제 조금은 얘기를 하니까 딴 옆에 부서의 여자 좀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상담 그런 거 있으면 진작 말해야지. 우리 회사 인사나 아니면 HR, 노조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상사 도움을 준다고 했던 그 여자 상사는 도움을 포장을 해서 자기 실속을 차린 거고 덮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모시는 전문가 위로 올라가야 그쵸. 자기도 더 높은 곳에 그쵸. 가니까 이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케어를 해준 게 아니고 이용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덮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너 하나만 희생하고. 희생하면 나 행복하고 그러니까는 얘는 이게 자꾸 맞는 소리인 줄 알았고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이제 뒷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 이직을 결심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 친한 사람한테 오픈을 하면서 회사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다가 요번에 그 검사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이제 조금 그쵸, 더 그쵸. 그래서 엄격하게 그쵸.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HR에서 바로 이제
특단의 이제 조치를. 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가 이 친구가 근데 못 간다고 이렇게 회사 나 출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전무님이 뭐 약 잘 먹고 뭐 그랬다고 하면서 그 문자를 증거로 낸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 성희롱 문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 성희롱 때문에 그걸 심각해서 그게 이제 증빙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절대로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은 결국은 잘렸다고 해요. 잘 됐네요. 종이가 잘 승리했네요. 됐네요. 잘렸다고 하는데 아유, 시원해. 네. 속이 다 시원.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되게 솔직히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되게 활발해졌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잘 자기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절대 아니죠. 그쵸.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가 이 팩트 전달보다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주고 싶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사연을 줬거든요. 아까도 거의 91%가 당하고 있다고 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도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이 친구처럼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게 조심스럽다고 이제 처음에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거를 남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녹음이 되는 거를 그쵸. 하라고 했고 아이폰이 녹음이 안 돼.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은. 사람들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번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녹음기, 보이스펜이나던가 그런 걸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성희롱 사건은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피해자가 모든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는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이제 난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뱀. 너가 꼬셨지. 네가 행실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신 이상자. 난 안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인 네가 예민한 거다. 그렇죠. 너 우울증 치료도 받고 이러니까 그치. 이게 오히려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처럼 이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게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놓고 이제 만약에 문자로 할 경우에는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사람들한테 적절한 조언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언자를 잘못 만났던 게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굉장히 길게 가서 본인이 이제 우울증 치료까지 받기도 했지만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피해자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떳떳지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적절한 조언자를 찾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더라고요. 정말 그 제보자분 너무 마음이 안 풉니다. 얘기를 들으면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4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각자 회사에서 겪었던 성희롱 케이스와 또 이제 용기 있게 제보해주신 제보자의 사연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팟캐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처럼. 들으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회사에서도 참 많은데 이 사실 미투 운동이 지금 정말 각 개에서 모두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미래나 장래에 힘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권력이랑 권력의 관계고 사실은 지금 남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많이 안 알려진 반대의 케이스도 저는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자들이 다수고 남자가 소수이면서 권력의 하부단에 있을 때 남자들도 분명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예전에 혹시 마이클 더글러스랑 데미 모어가 나왔던 영화인 폭로였나 디스클로저였어요. 영화 제목이 거기서 이제 보면 여자 상사가 맞아. 마이클 더글러스를 뭔가 추행을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뭔가 이렇게 증거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이기긴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은 그 권력 구조에서 상부에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하고 성폭행하는 게 많을 뿐 이거는 어떠한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인종에서도 마찬가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그 권력을 가진 자, 센 자,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자가 그 반대의 사람들한테 언제든 폭력을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미투 현상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된 게 다행인 게 뭐냐면 여자들이 당당해지면 남자들이 겁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여자랑 남자랑 이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권력의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당당해지면 권력의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게 돼요. 그 전에 너 그거 남들한테 알려봤자 너만 해픈년 취급 당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가 그거 알려봤자 너만 잘리고 너만 놀림받고 하니까. 근데 그게 묻어진 게 서지영 검사 사건, 이윤택 사건 그리고 지금 여러 그런 배우들의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하여튼 계기로 해서 어떤 이런 권력 관계에 의한 그게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뭐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진짜 손으로 나가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폭력이 근절되는 그런 사회를 저희가 좀 꿈꾸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또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는 변화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는데 그런 기사가 떴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내가 관조만 해kus구나 이때까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는 남자분들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언론에서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젠 남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 한 분을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라고 이제 문의를 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나에게 한 2시간만 달라. 내가 정말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할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뭔가 성희롱이라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들에게 성희롱이라던가 아니면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시간 있다가 연락을 다시 언론 쪽에 하셔가지고 이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젠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의 움직임, 그런 변화가 굉장히 반가웠고 또 앞으로 좀 더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 교수님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공경에 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혹은 당황해서 얼어붙어버린 여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서주시고 좀 더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뭐 남자건 여자건 아까 김 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고 좀 더 피해자를 도와주시고 가해자가 좀 더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4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문대린 분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서지영 검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좀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그거를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차 가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자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이 과장님. 지금 이렇게 미투 운동이 되게 막 불붙은 것처럼 하루에 막 몇 개씩 이쪽 업계, 다양한 업계에서 많은 제보가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사회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한테 뭔가 정말 피해자를 위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고 가해자를 이제 직모를 하고 하지만 이 피해자들이 계속 영원하게 보호받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오픈을 했더니 제2의 3의 피해가 그 사람한테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연을 준 친구도 이제 자기는 이제 아무 잘못도 없지만 이렇게 말이 와전되면 한쪽에서는 이 친구의 행실을 또 문제 삼는 그런 맞아요.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이게 뭐 정치 아까 권력의 힘에서 이 사람이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브루스 치는 게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미투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에서 이제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물속. 네. 예,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교황 씨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저는 이제 이 글로 이제 오늘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김교황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촛불은 거대한 저항운동이었지만 혁명은 아니었다. 시민혁명이라고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정상화시켰다. 촛불은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혁명이 맞는 것 같다. 좌우 상하를 관통해온 거대한 체제 하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헌법을 갈아치우고 있다. 네, 저희는 지금 혁명의 한가운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저희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난 년들이 활기치는 세상을 위하여! 음거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